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전문가 사칭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 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피해받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도 일부에 이어서 우리 주린이들의 보통령 신광섭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2부 첫 순서는 바로 종목의 제왕 시간인데요. 신광섭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주식 비중 현재 75%, 현금 비중 25%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종공업이 5.77% 수익 기록하고 계시고요. LG가 7% 넘는 수익률, 또 아난티도 1.27% 수익 보고 계시네요. 다른 종목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대한항공도 지금 매수가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2% 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전반적인 종목들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 상황 속에서 뭐 특별히 포트에서 뭐 건드릴 거는 딱히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VXX 같은 경우는 조금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보고 있고요. 각 종목 한 종목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종공업부터 먼저 보면요. 네. 일단 어제 좀 단기 고점의 모습이 나오면서 그 단기 아침에 이제 시작할 때 갭으로 떠서 좀 상승하려고 하는 흐름에서 11,000원에서 좀 저항을 받으면서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 여파 때문에 오늘 또 한 3% 정도 내려왔는데요. 내일 만약에 하루 정도 더 내려간다고 하면 기술적으로는 한번 따라 들어가 볼 수 있는, 좀 더 따라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제 내일 정도에 형성될 것 같고요. 분봉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 일단은 이 부분에서 자리를 지켜줄 수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해서 개파락해서 시작한다. 오늘 만약에 뭐 FOMC 회의록 뭐 이런 어떤 이슈 때문에 뭐 개파락해서 시작한다고 해도 좀 빠르게 다시 이 횡보 권역으로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좀 개파락한다 하더라도 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자리를 볼 수 있고요. 일단 내일 좀 한번 추가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점을 조금 유심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유에이텍 같은 경우는 대유에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조정을 이쁘게 계속 받고 있죠. 이렇게 눌리고 있는데 앞전에 이제 흐름이 좀 길게 횡보하고 좀 짧아지고 더 짧아지고 이제는 이제 길게 횡보하는 흐름보다는 올라가서 누르는 형태로 지금 좀 이제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일단은 이 종목 또한 한 1,400원 초반 정도에서는 조금 다시 한번 매수 권역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요. 대형화성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하게 일단은 그냥 보유 의견 드리고 지금 좀 올라오다가 지금 눌려서 21선에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라서 좀 그냥 무난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약간 장기적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그냥 눌려 있는 어떤 흐름 속에 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런 부분의 재확산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좀 덜 빠졌다고 생각이 들고 제이 콘텐츠 같은 경우는 좀 오늘 하락이 좀 깊게 나왔는데요. 일단은 뭐 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다 손절하는 자리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거 기술적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좀 약간 길게 보려고 천천히 모아가는 형태로 지금 보려고 해서 비중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일단 121선이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부분까지 전부 다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탈했다고 해서 이 밑으로 그냥 이렇게 쭉 뭐 업황이 안 좋아져서 쭉 밀리는 어떤 그런 흐름보다는 그냥 일시적으로 이제 지금 코로나에 대한 어떤 일시적인 어떤 반응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이게 이탈을 할 때 왜 이탈을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일단 제이 콘텐츠 같은 경우도 이 컨텐츠 관련주로 이제 뭐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정도에서는 조금 지지가 되지 않을까. 지금 앞전에 보시면
뭐 요 정도의 지지 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에서는 아마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요 정도 부분에서는 조금 더 천천히 모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군하고 같은 다른 종목들을 보면은 오늘 좀 CJ CGV가 많이 하락하긴 했는데 CJ CGV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제 상승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어제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근데 어제 상승하려고 해서 자리에서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코로나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뭐 온라인 교육주 이런 것들이 급등이 나오고 이런 부분 쪽에 이제 그냥 어제 사 들어온 그런 어떤 부분에 그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 이거 지금은 아니다. 지금 이걸 띄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다시 그냥 물량을 다시 쏟아내면서 다시 제자리로 그냥 돌아왔거든요. 근데 다른 종목들 쇼박스라든지 이 지금 쇼박스도 좀 유심히 보고 있어요. 쇼박스 지금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번 구간에서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 이 121선에서 받아주면서 여기서 자리를 만들면 이건 차후에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쇼박스 같은 경우 영화가 지금 라인업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지금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영화 개봉되고 뭐를 할 때 좀 기대감도 있고 뭐 극장의 어떤 그런 뭐 회복 이런 부분들에 좀 약간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쇼박스라는 종목도 뭐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부분들 같이 보면 뭐 크게 무너지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다만 이제 이런 그 종목 자체가 약간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많이 휘둘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고 오늘도 장중에 크게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은 조금 각도가 좀 세게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나와서 일단은 좀 이렇게 등락폭이 좀 커요. 제이 콘텐츠가.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밀려 내려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난티 같은 경우는 좀 느긋하게 보자. 아난티. 오늘도 뭐 장중에 뭐 10,000원 찍고 또 1,500원에 1,050원에 또 갖다 놨다가 또 다시 밀리고 하는데 지금 내려오면서 이제 잡아주는 흐름이거든요. 여기서 돌리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21선으로 올라가면 또 다시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것도 그냥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나머지 다른 종목들은 그냥 좀 전반적으로 좀 관망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고요. 이월드 같은 경우가 이월드도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여기 부분 이탈하면서 이거 뭐 기술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손절할 자리죠. 근데 이거는 지금 손절할 자리는 아니에요. 손절할 자리는 아니고 일단 보면 큰 추세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이평선은 제가 예전 지난번에 그 수급도 너무 신경 쓰지 마라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이평선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냥 전반적인 힘에 대한 균형이 좀 그렇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들은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예를 들면 아까처럼 휘발유처럼 확 탔다가 확 꺼지는 그런 종목들은 잘못하면은 거기서 대응을 안 하면 크게 나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 어떤 이슈들이 있고 토스 상장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낙연 관련주고 이낙연의 그 지금의 뭐 지지율이 막 높아서 이 종목이 높은 고가 권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매물대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매물대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다 무시하고 이 이평선 이탈했다고 손절할 것이냐.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은 조금 가지고 조금 기다려 보시면 전체적인 힘 자체는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이니까 지금 권역에서는 조금 들고 버티면서 조금 모아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VXX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흐름이 아직까지 뭐 굉장히 좀 이제 나스닥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흐름이죠. 뭐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선물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긴 한데요. 장이 시작하고 나면 초반에 조금 오를 수는 있겠지만 오르다가 또 시장이 또 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종목 뭐 그 주식으로 한 70% 정도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VXX 한 5% 정도를 들고 있는데 지금 한 10% 정도로 갭이 벌어지면서 오늘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만약에 기회를 준다고 하면 지금 이 VXX의 분봉이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상승이 나왔다 지금 이제 이렇게 눌리고 있죠. 계단하라고 이렇게 눌린다고 치면 한 이 정도 권역 28.8. 28.8 정도의 가격을 준다면 한 2.5% 정도 추가로 좀 매수해서 한 7.5% 좀 비중 높이고 그리고 나서 그냥 해지 차원으로 조금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28.8 정도를 주면 한 2.5%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부분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하루 이틀 뒤에 다시 2.5% 편입해서 이제 그 현재가하고 조금 멀어져 있는 부분들을 조금 맞춰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조금 보려고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S&P랑 다우랑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힘이 좀 없죠. 지금 보시면은 그 지금 나스닥만 좀 세게 움직이고 지금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하락하기 전에 권역에 지금 와 있고요. 지금 그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못 가고 있죠. 못 가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은 뭐 나스닥이 우리나라의 코스닥, 뭐 그 S&P가 우리나라의 코스피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S&P 안에 뭐 나스닥 종목들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S&P 500개 이제 큰 종목이고 그 안에 이제 나스닥 종목들이 이 S&P 500하고 겹쳐져 있죠. 그러니까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약간 그런 개념이죠. 다우 같은 경우는 30개를 뽑아놓은 거죠. 옛날에 다우라는 사람이 이런 어떤 주가 지수를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본인이 30개 종목 큰 것들을 뽑아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려고 그 30개의 업종을 계속적으로 뽑아놓는 거죠. 그래서 종목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시장의 그냥 어떤 시가총액 크고 그 다우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종목 30개를 뽑아놓은 거라서 전체적인 시장을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산업적 섹터로 보통 이루어져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의 섹터로 좀 이루어져 있죠.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유동성에 기인해서 올라가는 어떤 부분이다 보니까 나스닥 종목들이 약간 이제 그런 유동성에 기초해서 많이 올라오는 이런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죠. 근데 사실 지금 뭐 버블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버블이죠, 버블. 예, 그거는 인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시장 자체가 유동성의 어떤 부분의 효과로 인해서 버블의 안에 있다 지금 나스닥 종목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종목들 그게 그러냐, 그러니까 실적이 그만큼 또 낼 것이냐 어떨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현재 주가의 상황들은 주식의 그 어떤 회사의 가치에 맞지 않게 너무 앞서가 있다. 지금 뭐 2년, 3년 앞으로 이게 지금 괜찮아질 거야 이 경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이미 먼저 그걸 다 반영하고 있는 거죠. 다 반영하고 있고 근데 예상보다 코로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게 괴롭히고 있죠. 코로나 또 델타 변이 이런 게 또 괴롭히면서 회사들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2분기에 이제 사람들이 돈을 막 이제 나눠서 받았었죠.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아갖고 뭐 텔레비전도 사고 집도 고치고 뭐 나가서 여행을 못 하니까 뭐 옷을 사고 이럴 게 아니라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집에서 게임을 하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집을 고치고 집에 계속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소비를 막 했죠. 근데 그런 어떤 소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근데 이미 벌써 소비재 섹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소비를 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둔화되겠죠. 2분기보다는. 그 또한 이제 지금 그 테이퍼링을 할 때 지금 연준에서 잘못 생각해서 잘못 진행하는 게 사실 하나 있긴 해요. 그게 뭐냐면 모기지 채권을 그 1,200억 달러 정도를 매달 뿌리는 것들 중에 400억 달러를 모기지 채권을 사들이는데 돈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주택 시장에 버블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집값이 급락할까봐, 그러니까 뭐 상업용 부동산이 급락한다에 배팅하는 뭐 여러 거물들이 있었듯이 집값이 급락하고 막 이럴까봐 모기지 채권을 같이 샀단 말이에요. 같이 샀는데 사실 집값이 오히려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는데 그럼 그 모기지 채권을 분배를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 속에서 이제 MBS 채권이라고 하죠. 그 채권을 400억 달러를 거기다 배정을 했다라는 그 부분이 약간 판단 미스예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지금 그 부분이 시장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판단 미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판단 미스인데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건드리면 뭔가 테이퍼링을 하는 거 아니야라고 시장에서 좀 화들짝 놀랄까 봐 이번 같은 회의에서도 사실 6월달 회의에서도 어떤 뉴욕 연은 총재인가 누군가가 얘기를 했죠. 일단은 그 MBS 채권부터 좀 줄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파월이 그걸 건드리면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할까 봐 그거를 지금 나중에 한 번에 하자라고 지금 해서 밀어놓은 거죠. 근데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지금 주택 가격들은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유동성이 지금 아직까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다 보니까 약간 탄력이 붙어서 계속적으로 이 올라가는 이 부분 자체가 약간 버블의 영역이 이제 있긴 한데 물론 지금 당장 터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나스닥이나 이런 부분들의 그 약간의 주식의 그런 어떤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있기보다는 좀 계속 준비는 하고 있어야 내가 그 현상이 나왔을 때 좀 빨리 남들보다 조금 빨리 눈치채고 빨리 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주식을 아직은 그냥 당장 뭐 뺄 어떤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냅두고는 있는데 다만 이제 실제 계좌에서도 VXX를 조금 가지고 있어요. 저게 이제 가지고 있을 때 수익률 부분들이 뭐 주가가 올라가면 저게 내려가고 막 이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걸 경험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시면서 일단은 제가 조금 추가 매수를 해서 조금 단가
단가를 낮추고 다음에 또 추가해서 좀 단가를 낮추고 시장에 조정이 왔을 때 이게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한번 약간의 비중으로 계속 편입하면서 좀 끌고 가면서 보려고 하고요. 일단 전반적인 주식들 같은 경우는 포트에서 본인들도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그러시겠지만 자꾸 손을 대기보다는 그냥 현재 상황들을 주가의 어떤 이런 흐름들을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크게 막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전반적으로 차후에 이 상황들이 끝나고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을 좀 예상해서 미리 들어가는 종목들 그리고 현재 상황 속에서 좀 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뭐 대선을 앞두고 뭐 나중에 토스 상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때 할 종목들 이렇게 좀 본인들이 조금 나누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시장을 좀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는 현금을 좀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락의 위험, 갑자기 나오는 어떤 조정의 위험 이런 거에 좀 대비를 하면서 포트를 좀 안전하게 잘 느긋하게 만들어가면서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대부분의 종목들 관망 의견을 주셨고요. VXX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다른 종목들 좋은 흐름 보이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강섭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유망한 종목은 일부 이슈 토크 때 언급을 해주시고요. 이런 종목에 대한 시간으로는 종목들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니까 이전까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 상담 첫 번째 분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오성첨단 소재고요. 매수가는 5,136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마리화나 관련주죠. 차트 보니까 질문자님 지금 고점에 계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계속 3,000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네요. 손실을 보고 계신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거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죠.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그냥 입원해 있는 상태죠. 그냥 입원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딱히 치료법이 없어요. 일단은 그냥 종목에 움직임이 없죠. 예, 시장에 관심이 없죠. 예,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앞전에 이런 종목들이 조금 이제 좀 본인들이 이제 어떤 종목의 섹터를 고르실 때 이게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업종군이냐 아니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LG전자나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은 언제나 이제 시장에서 화두가 될 수 있잖아요. 뭐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주도 그렇고 언제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생길 수 있고 근데 마리화나라가 이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때 마리화나를 합법화한다 막 이런 어떤 얘기들 때문에 잠깐 이슈가 됐다가 그 이후에 그 얘기가 사라지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목들을 접근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종목들이 예를 들어 본인들도 직장을 다니실 때 내가 이제 삼성을 다닌다라고 하면 내 뒤에 삼성의 어떤 그런 그림이 있겠죠. 그러면 뭐 내가 예를 들어 현대위아를 한다라고 하면 제 뒤에 이제 자동차의 그림이 있겠죠. 근데 오성첨단 소재를 한다. 이렇게 하면 이 마리화나를 이 그림을 가지고 계속 365일 쓸 수가 있나. 약간 그런 어떤 그 인지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군에 이제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약간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기술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종목을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조금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도 오래 갖고 있으면 언젠가 또 주목을 받고 터질 수 있죠. 다만 그때 내가 안 들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이런 종목들을 할 때 저도 많이 해봤지만 가장 큰 문제는 투자다 생각하고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정작 급등을 할 때 안 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루하게 움직이다가 요렇게 주잖아요. 요렇게. 여기서 다 팔죠. 예, 지루해서. 여태까지 고생하다가 그냥 이만큼 올라오고 하면 다 팔아요. 저게 혹시라도 이렇게 올라서 본전 주면 다 팔죠. 예, 다 팔아요. 그냥.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거 하나도 못 먹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투자를 할 때 약간 이런 답답함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그림이 없는 종목들이나 어떻게 내가 그림을 그리기 힘든 종목들은 결과적으로 상승해도 내가 안 들고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조금
그때 당시에 인기가 있을 때 그때만 잠깐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아니면 이건 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밀렸을 때 이 부분에서 다시 대반등을 주면 빨리 빠져나오려고 그냥 4,500원 이 정도 부근에서 그냥 나왔어야 되는 예, 그런 흐름이었고요. 지금 자체는 옆으로 그냥 이 자리 지키면서 기고 있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자리에서 이제 기고 있죠. 이 자리에서 기고 있는데 이게 뭐 이탈을 하면 이게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크죠. 예, 굉장히 큰데 만약에 이게 상승을 줘서 이게 120선으로 다시 한번 터치 시도를 한다고 하면 약간 그냥 꽉 깨물고 그냥 이거는 조금 덜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비중 15% 정도에서 그냥 5% 정도는 제가 있으나 없으나 그냥 갖고 있을 수 있지만 15%면 비중이 이게 작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금액이 크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한 3억 정도로 한다고 하면 이게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근데 뭐 100만 원을 가지고 한다면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서 그냥 아예 모르겠다 이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절대 금액이 이제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에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지켜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금액이 크다면 반등 줬을 때 4,000원 정도 부근에서 그냥 좀 이빨 꽉 깨물고 그냥 좀 한 5%만 냅두고 나머지 정리하고 현금화해서 다른 종목을 보려고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목 접근하실 때는 좀 그림이 있는 종목 하자. 그리고 이거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당분간에 이슈가 없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자리를 지키면서 왔다 갔다 할 텐데 굉장히 지루하실 거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서 이제 마리화나가 이제 뭐 자폐증이라든지 치매라든지 뭐 뇌전증이라든지 신경질환, 뭐 진통 이런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갖고 그 부분을 좀 합법화해서 좀 이걸로 의료용으로 좀 만들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추출해서 의료용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해서 뭔가가 좀 잘 된다고 하면 그런 얘기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좀 상승을 뭐 단기간에 줄 수는 있지만 여기 매물대가 엄청 쌓여 있죠.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매물대 지금 쌓여 있죠. 4,500원. 이 부분 이상으로 뚫고 올라가서 본전이 될 때 판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야 이거 이제 어떻게 손해를 줄이면서 나와야 되냐를 좀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가급적이면 반등할 때 기회 잘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면서 좀 비중 줄이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오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는 지금 차트가 계속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비중 축소를 하고 종목 교체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문자님 지금 손실 좀 많이 보고 계셔서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대우 AL이고요. 매수가는 4,820원. 비중 조금 크시네요.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대우 AL은 대북 관련주 또 철도 관련주로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급락세를 보였다가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자, 이 종목은 반대로 그림이 있죠. 그림이. 예, 철도 관련주죠. 거기에 또 하나가 있죠. 예, 대북 관련주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 대선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어떤 부분들을 할 때 얘기가 충분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다 하면 굉장히 큰 어떤 파급력을 미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대북 관련된 이슈는 잠잠하다가 또 나오고 잠잠하다 또 나오고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통일되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영원히 나올 만한 어떤 그런 이슈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갖고 있다. 일단 이 대오AL은. 자, 그러면 단기간적으로 흐름이 좋았다가 여기서 부러진 이유는 이게 개별적인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환사채 물량이 5일, 6일 이틀 동안 해서 140만 주 정도가 이제 상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현재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물량이 한 140만 주 정도가 상장이 되면서 좀 오버행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장되기 전에 먼저 매도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단기적인 매도세가 이제 있었던 거고요. 그건 이미 이제 지나갔고 그 부분에 물량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제가 아직 체크해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물량들이 좀 상장될 때마다 좀 흔들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철도 관련주고 매출이나 이런 재무제표를 봐도 뭐 영업이익 그냥 내고 있죠. 크진 않지만 뭐 얘네들 영업이익으로 가는 회사 아니죠. 예, 영업이익으로 가는 회사 아니고 이슈로 가는 회사예요. 그래서 회사의 재무제표는 크게 불안하지 않으면 된다. 그냥 뭐 망하지는 않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아티아이 같은 친구들 볼 필요 있죠. 예, 친구들도 지금 하락 떨어지고 다시 여기서 자리 만들어가고 있죠. 자리 만들어가고 있고 아난티라는 종목도 제가 대북 관련주로 좀 갖고 있고 그리고 뭐 신원이라든지 뭐 코아스라든지 네, 이런 대북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뭐 죽을 흐름은 아니죠. 이화공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흐름들이 지금 죽을 흐름들은 아니에요. 전반적인 이 업종군 테마, 대북 관련된 테마가 아직까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인기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버텨보자. 다만 이제 그 매수가가 괜찮냐. 네, 4,820원이신데 예, 4,820원이시면은
이런 게 이제 조금 약간 안타깝긴 하죠. 그러니까 4,820원을 살 수 있는 날이 며칠 없죠. 예, 며칠 없어요. 지금 하루, 이틀, 3일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걸 살 수 있는 기회가 이 많은 거래일들 중에서 4,820원에 살 수 있는 날이 딱 3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윗골이 잠깐 찍고 내려왔는데 이날은 실질적으로 사볼 수 있는 날은 이날 이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틀 동안에 사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 살 수 없는 자리에서 딱 이제 사셨는 이 부분이 그것도 비중을 30%나 한 번에 태웠다라는 부분이 약간 매매 습관이 조금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좀 나눠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목은 괜찮다 버텨보자. 근데 매매하실 때 그 매매하시는 습관 자체가 조금 약간 위험하다. 그러니까 한 번에 30%를 고점에서 그냥 확 따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으니까 약간 이해는 되죠. 예, 이해는 돼요. 이 자리에서 이날 이제 4,820원 여기 그 위에 윗꼬리 주고 갈 것처럼 보이죠. 갈 것처럼 보여서 따라가 볼 수는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닐 수도 있으니 여기서 이렇게 신고가를 내고 나서 조정이 나와서 다시 이 자리로 눌릴 수 있다. 이거 기준으로 보면 이 자리 눌릴 수도 있다. 이 자리로 다시 한번 자리가 한번 눌러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고 주식이라는 거를 조금 안전하게 한다고 하면 좀 나눠서 사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좀 나눠서 사셨으면 평단가가 좀 낮아졌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 자리 깬다고 무서워하고 손절할 게 아니라 이거를 여기서 조금만 샀었다면 평단가 낮추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하락할 때 안 사고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깼을 때 한번 사볼 수 있겠죠. 그러면 추가로 사고 오늘도 이제 윗골이 나오고 자리 지키면 또 한번 추가로 샀다면 가격대가 한 이 정도 선에서 한 4,300원 정도 선, 4,500원 요 정도 선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조금만 더 올라오면 한번 다시 물량 줄이고 다시 내려왔을 때 다시 잡을 수 있으니까 조금 계속적으로 만져가면서 주식을 그러니까 주식도 약간 여자친구 남자친구처럼 이렇게 잘 어루만지면서 가야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분을 막 내기보다는 조금 약간 이렇게 잘 다뤄주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 이렇게 다뤄주면서 네. 가야 되는데 너무 이제 배팅만 이렇게 하고 기술적으로 요 자리에서 배팅, 요 자리에서 매도 막 이렇게 기술적으로 수익 매매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그런 기술이 있으신 분들이면 아마 여기다 의뢰를 하지 않으셨을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거를 들고 있기보다는 이날 다 바로 안 가네? 바로 떴을 때 밀리려고 할 때 그냥 바로 매도를 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니 좀 만지면서 가자, 만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인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한 번에 다 배팅하기보다는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좀 나눠서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다음 날 내려오면 내려오니까 살 이유 없고 또 내려오니까 그렇고 좀 기다려보자라고 해서 이거 너무 많이 내려오는 거 아니야? 좀 약간 현재가랑 좀 맞춰봐야지. 어떤 기준을 잡지 않더라도 그냥 제가 아까 VXX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10% 정도 내려왔으니까 좀 현재가 한번 맞춰볼까? 그냥 뭐 좀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VXX는 변동폭이 크니 지금 자리에서 한 2.5% 정도만 좀 더 들어가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약간 전략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 예, 기다려보자. 근데 다음에는 조금 살살 이렇게 만져가면서 사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회사 재무제표도 좋고 대북 테마와 철도 관련주들까지 두 가지 모멘텀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승하는 종목들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분할로 조금씩 대응하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리스크 관리하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종목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가비아고요. 매수가는 18,750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가비아 최근에 정치 테마주로 또 시세를 크게 낸 뒤로는 다시 눌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가비아. 저도 여기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여기다가 맡겨본 적이 있죠. 가비아. 네, 홈페이지 대신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IT 환경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한테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해주고요. 뭐 그런 어떤 도메인, 도메인도 제가 이 회사를 통해서 저희 회사 도메인을 열었는데 도메인 뭐 그런 약간 통합적인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예요. 근데 약간 여기서 이 슈팅이 잘 가는 회사에다가 좀 약간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약간 그런 흐름 속임수를 줬죠. 이게 윤석열 테마로 묶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잘 가다가 왜
그 네가 왜 거기서 나와처럼 이게 왜 갑자기 거기서 이게 나오나. 김경률 회계사가 뭐 독대를 했다. 김경률 회계사가 그 사회이사로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윤석열을 독대했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이런 좀 우량한 회사가 갑자기 정치 테마주에 묶이면서 뭐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더니 지금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면 내려오죠. 이거 제가 큰 그림 보여드릴게요. 비중이 별로 없으시니까 일단 결론부터 드릴게요. 보유 의견 드리고요. 예, 지금 큰 그림 보여드릴게요. 큰 그림. 월봉이죠, 월봉. 이거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어떤 형태죠. 예,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월봉으로 보면 지금 조정이 그렇게 뭐 뭔가를 무너뜨리는 조정은 아니죠. 다만 큰 그림으로 보면 뭐 이 정도까지 뭐 조정을 줄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그 윤석열 테마 나오기 전에 그 자리죠. 그러니까 잘 가고 있었던, 잘 만들고 있는 자리에다가 괜히 좀 슈팅을 주면서 개인 투자자한테 혼선을 준 거죠. 예, 주봉 이 자리죠. 예, 이 자리에서 잘 만들고 있었죠. 좀 내려오면 이 자리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그냥 천천히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는 볼 수 있는 종목이었죠. 예, 지금 보시면 아까도 보여드리면 지금 주봉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죠. 성장하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에다가 갑자기 슈팅이 걸리면서 그런 상관없는 정치 테마 뭐 그런 것들을 엮어갖고 지금 괜히 물리게 만들었죠. 그냥 그런 게 아니었으면 조금 안 사셨을래나? 근데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으신 분들이었다면 뭐 이 자리에서 그냥 뭐 사갖고 조금 약간 들고 있으면 또 다른 어떤 레벨업을 조금 볼 수 있는, 클라우드나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좀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서비스로 인해서 기술주들도 잘 가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 좀 핫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성장성과 유망성이 조금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매출이나 이런 부분도 보면 서서히 계속적으로 잘 상승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잘 상승하고 있죠.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인데 정치 테마주에 엮이면서 지금 괜히 그 피곤한 일을 지금 겪고 계신데,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고, 이거 뭐 지금 이 자리는 다시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 지금 여기서 안 내려오려고 지금 자리를 만들고 있죠. 좀 지루한 흐름은 있을 수 있는데 비중도 괜찮고, 뭐 여기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있으시니까 일단 보유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큰 어떤 추세를 보면서 뭐 5% 정도 이 자리에 오면 한 14,000원 부근 오면 그냥 과감하게 그냥 5% 정도 더 사면 뭐 한 16,000원대에 만들어지니까. 또 이 자리까지 좀 기다려보고 13,000원대까지 기다려볼 수도 있고 이 자리까지 좀 기다려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주식은 다 어떤 종목을 사도 기다림의 영역이죠. 뭐 주식을 사서 바로 올라가면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다림의 영역이고 비중도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내려오면 추가 매수 의견 드리는데 좀 천천히 보자. 천천히 보고 성장성은 있다. 그러니까 14,000원 부근, 13,000원 부근, 이 정도 부근에서 뭐 예를 들어 5%로 산다라고 마음 먹고 한 15% 정도 채워서 한번 끌고 가보겠다.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회사니까 라고 충분히 생각해보고 포트에 가지고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종목 가비아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신광석 전문가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슈팅을 내긴 했지만 차트를 한번 줄여서 살펴봤잖아요. 줄여서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또 매출과 영업이익도 좋기 때문에 보유하자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조금 더 눌린다면 14,000원대랑 13,000원 부근에서 추가로 매수하자, 분할로 매수하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든든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신광섭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나는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분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대한전선이고요. 매수가는 3,230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자재값 상승으로 한창 전선주들의 주목을 받다가 지금은 횡보를 하고 있어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네. 강력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강력 매도. 예. 강력 매도요. 일단 네. 호방건설이 인수를 해갖고 좀 그런 어떤 기대감하고 코스피 200에 편입됐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단기간에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시가총액 현재 2조 6천억이에요. 2조 6천억. 두 번째는 터졌어요. 이미 거래가. 여기서 터졌죠. 이거 세력이
끌고 올라간 세력이 터트렸죠.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죽었죠. 이건 죽은 거예요. 이거는 죽었다 이미. 근데 파닥파닥 거리는 거죠. 다시 한번 여기서 나왔어야 돼요. 이거. 근데 기회 주고 다시 생각할 시간 안 주고 다음날 바로 밀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눈치를 챈 사람이 바로 다음날 쏟아버리죠. 그냥 이거 나와야 된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쏟아버린 거예요. 다시 밑으로 죽고 있죠. 서서히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이 기업을 보면 시가총액 2조 6천억이에요. 지금 매출이 1조 5천억이에요. 이게 카카오도 아니고 이 전선이라는 게 이만큼 멀티표를 줄 수가 있냐 지금 이게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 되죠. 시가총액 2조 5천억이죠. 예, 매출액 1조 5천억 이런 어떤 전통 산업들은 이 매출액만큼도 시가총액이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죠. 예, 근데 지금 2조 5천억에 가 있죠. 이 호방건설에 인수했다. 이 어떤 단기적인 이슈가 붙으면서 인기가 확 생기면서 휘발성으로 불이 확 붙었죠. 예, 확 붙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시장에서 눈치를 잘 못 채고 있죠. 이게 지금 이게 밑으로 내려올 거다라는 거에 대해 아직 눈치를 못 채고 있고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으니까 아, 이 자리 지켜주고 이거 기술적으로 매매할 수 있을 거야라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여기에 가미가 되면서 쉽게 죽진 않죠. 근데 눈치 채야 돼요. 이거 빨리. 지금 3,230원이시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반등 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자 이거. 예, 이거 그냥 지금 일단은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챘으니까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먼저 손해보면서 먼저 때리고 나올 필요는 없겠죠. 다만 내가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누군가가 준다면 아 그냥 나는 여기서 무조건 팔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3,230원 이상 뭐 장중에 한 번 줬죠. 한 번 줬죠. 이거 한 번 더 주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부러져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제 월봉 볼게요. 주봉 볼게요. 야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건가요? 이거 예, 이게 지금 윗골이 이만큼 맞은 종목, 이만큼 지금 윗골이 지금 이게 올라갈 것처럼 보이나요? 제 눈에는 이거 전혀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거 시간 한참 이거 슬금슬금 계속 내려올 것처럼 보이거든요. 슬금슬금 계속 내려오다가 나중에 지쳐서 밑으로 손절하는 물량 나오면 밑으로 하락폭이 갑자기 커질 수 있는 흐름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대신에 여기서 기고 있다가 다시 한번 파닥거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야 된다. 지금 보시면 여기 절대 못 넘어가요. 예.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할 때 지금 본인한테 기회 줄 때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 안에서 무조건 빠져나올 생각해야 된다. 이거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내 거 아니다 이거. 대한전선이라는 이 그룹 자체의 2조 5천억의 신재 시가총액을 500억의 영업이익과 1조 5천억의 매출이 이게 호방건설에서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게 갑자기 카카오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티플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업종군들 LS전선 한번 볼까요? LS 네트워크스, LS전선이죠. 예, 동종 업계 한번 보죠. 예, LS전선. 예. LS전선 잠시만요. 네. 전반적인 전선주에 대해서 전문가님 그런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지금 LS전선 같은 경우가 네. LS전선 네. 지금 보시면 그냥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매출액이 5천억이죠. 예, 5천억이죠. 이 시가총액 2,800억이죠. 2,800억. 예, 영업이익 161억이죠. 예, 지금 보시면 주가의 수준을 보라는 거예요. 같은 동종업계의 주가의 수준을. 그러니까 얘네는 매출액이 5천억인데 시가총액이 2,800억밖에 안 하죠. 아까 그럼 1조 5천억이면 그러면 시가총액이 7천억 정도만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2조 5천억이잖아요. 대한전선이.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동종업계가 5,800억 정도 되는 매출을 내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2,800억 정도 수준에 형성돼 있다. 가격이 멀티플이. 근데 대한전선은 1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을 내는데 오히려 2조 5천억에 가 있다는 거죠. 2조 5천억에. 그러니까 이게 낮아져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여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전선이 거품이라는 거죠. 버블이 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부분이 이 업계에서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지금 주가에 가 있지가 않다. 지금 단기간의 어떤 인기 때문에 확 비싸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지금 내가 거기에 걸려 있다면 빨리 나올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대한전선에 대해서는 지금 매출보다 시총이 더 높기 때문에 고평가돼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에 매도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실무자님 꼭 대응 잘하시면서 리스크 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미래에셋증권이고요. 매수가는 1,500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증권주들은 최근에 계속 또 쉬어가고 있어서 질문자님 되게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전문가님? 네, 미래에셋증권 답답하죠. 예, 저도 이 종목 갖고 있는데 답답하네요. 네, 일단은 뭐 증권주 일부 조금 갖고 있다고, 이렇게 약간 뭐 크지 않은 비중으로 저도 약간 들고 있는데 증권주 한번 보려고 들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이렇게 자리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의미 없는 흐름이라 뭐 저도 비슷한 가격 처음에 이제 한 그 정도 가격대에서 아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지금 한 10,000원 정도 초반 정도의 뭐 매수가는 형성돼 있긴 한데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은 그냥 뭐 대응을 안 하고 있죠.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냥 지켜보고 있고 증권주가 지금 거래 대금이 좀 정체되면서 뭐 2분기의 이익 모멘텀이 이제 조금 예전보다 조금 뭐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죠. 약간 멀티플을 못 받아서 그런데 미래에셋증권 자체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뭐 나쁘지 않으니까요. 지금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작년에 1조를 찍었죠. 1조를 찍었고 뭐 약간 이게 증권주 같은 경우는 약간 재무제표가 좀 일반 다른 회사들하고 조금 다르네요. 당기순이익도 한 8천억 정도 찍었고 1분기에 한 3천억 정도 찍었고 뭐 배당도 하고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가지고 있어서 뭐 크게 손해 볼 종목은 아니죠. 증권주 어차피 이 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답답한 흐름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굳이 뭐 여기서 건드릴 이유도 없죠. 그냥 이 정도 오면 한번 9,000원 초반대에서는 뭐 한번 사볼 수 있죠. 추가적으로 좀 일부 좀 사서 들고 있어볼 수 있는데 아니 뭐 좀 더 지켜봐서 나는 여기 아니면 안 사겠다라고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포트로 그냥 가지고 있는 부분 속에서 이것도 그림이 있죠. 뒤에 증권주라는 그림이 있고 시장이 좀 괜찮아지고 차후에 뭐 어떤 진짜 뭐 대세 상승이 나오거나 하면 증권주도 또 어떤 다시 이렇게 오래 쉬다가 또 랠리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을 일단 가지고 좀 일단 그냥 보유하고 하나의 포트로 뭐 증권주나 은행주나 뭐 어떤 그런 보험주나 이런 금융주 중에 뭐 하나를 갖고 있는다라고 했을 때 뭐 증권주의 흐름 나쁘지 않죠. 그냥 증권주 뭐 그냥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일단 좀 지켜보자. 그리고 9,000원, 8,000원대에서 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면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이런 증권주들은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좋겠네요. 단기적보다는. 지금 네.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좋다라기보다 주식에서 제일 좋은 건 오늘 사서 내일 올라가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지금 네. 상황이 지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됐죠. 예, 증권주가 지금 뭐 차트 보시면은 이게 벌써 몇 월 달이에요. 지금 8월 달부터 계속 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뚫을까라고 했는데 아니야 하고 다시 내렸죠. 예, 여기서도 갈까 했는데 또 다시 내렸죠. 그러니까 시장에 속으면서 그냥 뭐 모든 종목들이 뭐 다 사자마자 올라가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서 이 종목을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이 종목의 어떤 흐름이 너 올라갈 수도 증권주도 또 하나의 어떤 부분으로 뭐 배당 받으면서 좀 가지고 있으면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금융주 중에 하나를 편입해 놓은 건데 근데 뭐 계속적으로 지루한 흐름이죠. 근데 뭐 지금은 사실 뭐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마이너스권에 있다고 해서 큰일 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좀 내려오면 좀 더 사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어떤 그냥 편안한 흐름으로 보자. 그냥 너무 여기다가 뭐 비중을 많이 태워서 하기보다 뭐 비중 15%니까 그렇게 비중 많지 않고요. 일단 적당하게 지켜보면서 좀 끌고 가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종목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는 이 종목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더 눌렸을 때 9,000원 초반대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종목이다라고 하시니까요. 더 대응 전략 믿음이 가실 것 같은데요. 질문자님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맥이고요. 매수가는 1,515원. 비중 조금 크시네요. 43%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최근에 혈전치료제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2% 넘게 시세를 냈네요. 전문가님, S맥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이 종목도 지금 아까 다른 그 종목하고 좀 마찬가지처럼 그냥 뭐 좀 갇혀 있죠. 예, 지금 이거 크게 보면 네, 이 안에 지금 지하실에 갇혀 있죠, 지금. 예. 갇혀 있어요. 이 햇볕을 볼 수 있냐? 여기 한번 햇볕을 보려고 올라왔다가 다시 또 이제 두더지처럼 이렇게 두드려 맞았죠, 밑으로.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추세는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죠. 일단은 좋은 흐름은 아니죠. 일단 좋은 흐름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이걸 팔아야 되냐 또 그럴 수 있는 자리도 아니죠. 지금 보시면 매물대 밑에 지금 받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 정도에서는 지금 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조금 받쳐주면서 지금 이게 뭐 점점 힘이 이제 밑으로 좀 쏠리고 있긴 한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가 또 다시 눌리면서 또 이 밑으로 깰지 아니면은 이 부분에 어떤 호재가 있어서 다시 올라갈지. 근데 이 앞전에 어떤 그런 코로나 이슈로 조금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이거 일단은 지금 보시면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무난하죠. 뭐 당장 망할 회사는 아니고 일단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게 뭐 불안한 회사는 아니니까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예, 다만 이제 좀 약간 적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문제긴 한데 일단은 뭐 흐름 자체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근데 비중이 너무 많네요. 예, 비중이 일단 조금 너무 많은 부분이 조금 약간 문제긴 한데요. 네. 일단 이 터치 스크린 이런 거 관련해서 예전에는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약간 이 다이오나 뭐 합병 뭐 이런 어떤 자회사의 그런 어떤 부분의 이슈 이런 걸로 앞전에 이렇게 밀고 올라왔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어떤 부분으로 약간 조금 슈팅이 걸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어떤 회사의 그런 어떤 본인들의 사업들은 사실 그렇게 막 성장을 하거나 이제 막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조금 아니어서 근데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조금 볼 필요가 있다. 근데 뭐 매도는 하지 말고 일단 기회는 한번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조금 살아나는 이 부분으로 근데 기술적으로는 이 앞전처럼 한 번에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 번에 뭐 지하부터 시작해 갖고 그냥 1층, 2층, 3층 막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한 번에 못 올라가고 이 앞전처럼 이렇게 한번 고개를 내밀면 또 이렇게 두드려 맞고 이렇게 고개를 내밀면 또 이렇게 두드려 맞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고개를 내밀면 1,515원이잖아요. 딱 그 자리거든요. 1,515원 이상 고개를 한번 내밀면 좀 다시 두드려 맞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두고 좀 비중을 그때 기회 봐서 좀 줄이자. 지금은 조금 마음 편하게 갖고 이때 상승을 주면 그때는 그게 기회 봐서 최소 절반 이상은 좀 비중 줄이고 다른 종목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맥에 대해서는 반등 시에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고요. 매수가는 4,880원, 비중은 12.06%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부품을 제조하고 공급하는 업체고요. 또 최근에 정치 테마주로도 또 엮이면서 상승세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크게 올랐네요. 6.07% 상승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은 분할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면 이거 거의 이제 상승권 목표치에 다 왔다. 예, 다 왔다. 지금까지 버티고 계셨으면은 참 이거 올라가실 때 뭐 최근에 들어서 사셨군요. 일단은 매매는 괜찮았어요. 매매는 괜찮았고 다만 언제 팔아야 되냐라는 거를 모르실 수 있는데 이거 지금 팔 때 됐어요. 지금 보시면은 윗꼬리 이틀 맞았죠. 윗꼬리 이틀 맞았고 이게 지금 1파, 2파, 3파잖아요. 3파도 지금 보시면 상승이 거의 비슷하죠. 목표치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치 다 온 걸 알고 지금 눈치 빠른 사람들이 먼저 때리고 있는 거죠. 6,000원대에서 때리고 있는데 뭐 한 번 더 그렇게 시도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분할 매도. 일단 무조건 분할 매도 의견 드리고요. 다 팔자 그냥 다 팔자. 12.06% 다 팔고 이거 만약에 여기서 조정 받으면 다음번에는 이렇게 짧지가 않아요. 1파, 2파, 3파 나온 거는 조정이 나올 때 최소 1파, 2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 깊어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종목이 이 OIS, 그러니까 광학용 손 떨림 방지 장치 뭐 이런 것들 자동 초점 맞추는 그런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 뭐 생체 인식, 지문 인식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장률은 좀 좋아 보이지만 약간 여기서 이제 쓸데없이 윤석열 관련주, 그러니까 덕성에 있는 김원일 사회이사를 편입하면서 약간 같이 윤석열 관련주로 묶였죠. 묶이면서 지금 끌고 가는 김에 슈팅까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연합이 뭐 지문인식 카드를 뭐 신용카드에 뭐 사용한다 뭐 이런 어떤 발표 그리고 좋은 호재들이 계속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묻어가면서 좀 슈팅까지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플렉서블 핸드폰들이 이제 출시되면 수혜를 받을 거다. 그런 어떤 플러그십 그런 어떤 모델 라인들이 나오면 이 카메라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좋게 나올 거야라고 해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회사가 좀 이렇게 한 건데 사실 회사의 매출이나 그런 부분은 본연의 사업은 미미하죠. 예, 지금 뭐 900억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도 적자죠. 작년에 적자 찍었고요. 점점 줄고 있죠. 그런 기대감만 살아있을 뿐이지 주가는 이런 기대감을 미리 반영해서 2, 3년치를 미리 다 반영을 했다. 그러면 내가 2, 3년을 기다리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1파, 2파, 3파 다 나왔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빨리 끝내야겠네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